전동 칫솔 진짜 효과가 있을까? 비싼 돈 주고 사도 괜찮을까? 사실 전동 칫솔은 처음부터 고급 양치 도구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1950년대 스위스에서 손이 불편한 사람들, 즉 노약자들을 위해 개발된 보조 도구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달하고 전동 칫솔이 점점 대중화되었죠. 전동 칫솔에는 여러 브랜드와 기술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회전 진동 방식이라 불리는 오실레이션 타입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회사는 오랄비입니다. 브러쉬가 좌우로 빠르게 회전하며 문지르는 방식이고 기계적 마찰로 플라그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회전력이 강해 닦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좋습니다. 움직임이 너무 강해서 잇몸이 민감한 사람에게는 조금은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또 너무 강한 힘을 주거나 잘못 사용하면 치아 페임이나 잇몸이 내려가는 잇몸 퇴축을 유발할 수 있어요. 다른 하나는 고주파 진동과 유체 역학적 세정을 이용하는 바이브레이션 타입이 있고 가장 유명한 회사는 필립스의 소니케어 제품들입니다. 칫솔모가 좌우로 아주 미세하게 고주파로 진동을 일으킵니다. 칫솔모 근처에 액체까지 진동을 시켜 치아 사이에 초음파 수준의 소용돌이를 만들어 플라그를 제거합니다. 치과 스케일러와 유사한 원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 바이브레이션 방식, 특히 필립스 소니케어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양치법 중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진 바스법을 가장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스법은 칫솔모를 치아와 잇몸 경계에 비스듬히 대고 작게 진동을 시켜 치주 포켓 속 플라그까지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소니케어의 진동 방향이 딱 그 방식과 잘 맞습니다. 그렇다고 꼭 전동 칫솔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 칫솔도 정확한 방법만 알고 실천하면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오히려 일부 사람들에겐 전동 칫솔의 진동이 불쾌하거나 어지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귀가 예민하거나 턱관절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손 칫솔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전동 칫솔을 쓰면 좋을까요? 전동 칫솔은 일정한 진동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칫솔질 기술이 미숙한 분들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노인, 장애인, 소아 등에게 유용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전동 칫솔의 진동이 너무 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써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커피, 와인, 녹차, 홍차 많이 드시는 분들이나 담배 피우시는 분들에게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전동 칫솔은 특히 표면 착색 제거에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강한 회전력, 고주파 진동이 표면에 붙어있는 착색 물질을 효과적으로 깎아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착색에는 미백보다는 전동 칫솔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전동 칫솔을 잘못 쓰면 치아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도한 힘을 줄 경우 칫솔모 마찰로 범랑질이 마모되거나 잇몸 퇴축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전동 칫솔 사용은 민감성 치아나 시린니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동 칫솔은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 진동이 멈추는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해드리면 전동 칫솔은 올바르게 사용하면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개인의 상황과 사용법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덴티피디아였습니다. 워터픽만 잘 사용하면 칫솔질은 필요 없다? 워터픽으로 치태가 완벽하게 사라진다? 요즘 워터픽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는데요. 물치실이라고 불릴 만큼 구강관리 도구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터픽만으로는 치태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치태는 구강 내 세균이 모여 형성하는 바이오필름입니다. 이 바이오필름은 어항에 낀 미끌미끌한 이끼와 같은 구조입니다. 치태에 워터 채널이라는 구멍이 있어서 워터픽의 고압의 물도 이 사이사이를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치태 자체는 완전히 제거가 되질 않아요. 결국 칫솔과 치간 칫솔 같은 물리적 도구로 문질러야만 이 바이오필름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워터픽만 사용하면 치태가 완벽히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세균이 번식해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뼈 가까이 자리한 세균막까지 제거하지 못해서 치주염이 심해질 위험이 큽니다. 또한 워터픽은 치석에는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치주질환
질환이 진행된 분이라면 스케일링과 전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워터픽을 어떻게 사용해야 효과적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관리 도구는 칫솔입니다. 치태가 잘 쌓이는 치아와 잇몸 경계 부위를 꼼꼼히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에는 치간 칫솔을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치간 칫솔은 바이오필름을 깨트리는데 탁월한 도구입니다. 칫솔과 치간 칫솔로 치태를 제거한 후 워터픽을 사용하면 남은 찌꺼기나 세균을 한 번 더 씻어낼 수 있고 잇몸 마사지로 인한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워터픽은 보조 도구로 사용해야 효과적입니다. 수압이 너무 강하면 잇몸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용할 땐 약한 압력으로 시작하세요. 식사 후 바로 워터픽을 사용하면 강력한 수압이 음식물 찌꺼기를 잇몸 안쪽 깊숙이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식후 30분 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처음 사용 시 잇몸에서 피가 날 수 있지만 3에서 5일 후에도 출혈이 지속된다면 치주염이나 잇몸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치과를 꼭 방문하셔야 합니다. 워터픽은 좋은 구강 관리 도구이지만 치간 칫솔과 칫솔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정확한 구강 관리 방법은 칫솔질로 치태를 제거하고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사이를 청소한 다음 워터픽으로 헹구어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잇몸 염증을 줄이고 건강한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덴티피디였습니다. 치과의사가 칫솔 딱 하나만 써야 한다면 뭘 쓸까요? 저는 치간 칫솔을 선택합니다. 양치질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충치와 잇몸병은 칫솔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치간 칫솔의 진짜 사용법과 중요성, 왜 이게 제1의 칫솔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치간 칫솔은 말 그대로 치아 사이에 들어가는 작고 얇은 칫솔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치실이 실이라면 이건 초소형 솔이라고 보시면 돼요. 치실은 접촉면 위주로 청소하지만 치간 칫솔은 입체적으로 잇몸 아래쪽까지 닦아냅니다. 특히 치주염 예방에는 치간 칫솔이 월등히 효과적입니다. 대한치주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칫솔만 쓸 때보다 치간 칫솔을 함께 쓰면 플라그 제거율이 30에서 40% 높아진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칫솔로 바꿀 수 있는 부위는 전체 치아 표면의 약 6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0%는 어디냐고요? 바로 치아와 치아 사이, 그리고 잇몸 및 경계입니다. 그 틈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들, 칫솔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용히 치주염, 충치, 입냄새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써야 효과적일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알려드리는 사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사이즈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작으면 이게 허당이어서 잘 안 닦이게 되고 너무 크게 되면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치과에서 사이즈 측정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에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삽입합니다. 힘을 주지 말고 미끄러지듯이 넣습니다. 앞뒤로 2번, 3번 S자를 그리면서 닦아야 반대편이 닦입니다. 출혈이 있다면 염증 신호니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합니다. 저녁 양치 후 1일 1회 이상 사용을 꼭 권장하고 싶네요. 특히 임플란트 하신 분, 잇몸이 약한 분, 어금니 사이가 벌어진 분들에게는 치간 칫솔은 생명줄과 같은 존재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20년 동안 칫솔질을 정말 잘 하시던 분인데 잇몸에서 계속 피가 나고 냄새가 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치간 칫솔을 매일 쓰기 시작하고 나서 불과 3주 만에 피가 멈추고 냄새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칫솔로 절대 닿지 않던 진짜 문제 구역을 치간 칫솔이 청소해준 겁니다. 치실은 앞니처럼 치아가 밀착된 부위에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컨택 부위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닦는 데는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치주염 예방에는 치간 칫솔이 우선입니다. 둘 다 쓰면 좋지만 꼭 하나만 고르라면 치간 칫솔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아무 치간 칫솔이나 막 쓰면 안 됩니다. 너무 큰 사이즈를 억지로 넣으면 잇몸이 퇴축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작은 걸 쓰면 허당이어서 청소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철사 부분이 꺾여서 잘 안 들어가면 바로 교체해야 합니다. 항상 앞뒤로 2, 3회만 반복하시고 모르는 분들은 꼭 치과에서 상담 후 시작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치간 칫솔, 이 작은 도구 하나로 당신의 치아 수명은 10년, 20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칫솔 하나만 써야 한다면 전 망설임 없이 치간 칫솔을 추천합니다. 그 정도로 이건 치아 건강의 핵심이에요. 양치는 기본, 치간 칫솔은 필수. 오늘부터 꼭 시작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덴티피디아였습니다.